종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편이 최근에 굉장히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이 종편에서 군사 문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 보면은 이 북한이 무력 남침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다라고, 사실상 평화적으로 적화통을 가는 수는 있지만 무력 남침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종편을 출연합니다만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거의 이래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북한의 그 무력 남침 가능성에 대해서 찾은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의 김정일이 2013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3년 내에 무력 통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2015년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게 2014년 3월 25일자에 노동신문에도 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 우리 정소식통이 그동안 이 자료를 종합해서 만든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언론에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14년도 초에 북한군 지휘관 회의를 갖다가 이제 김정은이 주도를 하면서 2015년에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고, 소위 말하는 통일 대전을 위해서 전략 물자를 최대한 마련하고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2015년을 갖다 이제 지목을 한 것은 그 이후에 대선이 또 있고 2년 후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선거가 있는데 이때 안보 위기가 가중된 상황에서 북한이 남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조갑재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 경량화, 다양화, 가중화되는 그 시점이 바로 내년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 저희 조갑재 대표님께서 여러 차례 그 방송에서도, 그리고 저희 조갑재.com 언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실제로 현실화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국방부 이제 분석보고팀이 싱크탱크들이 이제 공동 연구 결과를 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무인기가 여러 차례 이제 남침을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넘어왔었는데, 그 최근에 북한 무인기가 정찰했던 세 개 지역 모두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적화통일 대전의 남침 작전 계획 남침로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북한이 아직도 재래식 무기를 활용해서 남침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이런 그 적화통일 대전 전략을 통해서 결정적 시기가 임했을 때 김정은이 얼마든지 남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적 시기라는 것은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시 작전 통제권이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이 전환된다는 것은 현존하는 한미연합사 체제가 와야 되는 그 시기를, 또는 약화되는 그 시기를 북한이 결정적 남침 시기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하고 일본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특히 색깔과 열도를 사이에도 중일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힘의 공백이 생겼을 때 북한에 남침을 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세 번째는 미국하고 중국 간에서도 지금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에 대만 사이에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힘의 공백이 생기면 한반도에서 북한이 얼마든지 남침을 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국방부에서 내린 결론으로 보여지고, 이 보고서를 또 보면은 북한이 유사시에 핵무기 또는 생화학무기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전쟁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전쟁 6일 전쟁을 했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일이 과거에 이제 생존했을 때도 3일 전쟁 또는 5일 전쟁을 이제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5일 전쟁 또는 3일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를 완전히 부산까지 다 먹는, 또는 수도권을 포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서울을 포위함으로써 헤드쿼터를 완전히 저지시켜버리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그 3일에서 5일 동안 이 전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그 북한이 남한을 타격하는 장소가 먼저 서해안, 영평도, 백령도 같은 그 서해 5개 도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그 문산, 파주 축선을 이용한 그 육지를 통한 동시다발적인 그 공격을 한다는 것이 북한의 그 군사 전략입니다. 이런 그 적화통일 대전에는 전면 남침에 앞서서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만 명이나 되는 그 북한 특수부대가 부대를 갖다가 이 후방에 AN2라고 하는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일시에 침투시켜서 국내에 있는 그 주요 군사시설, 한미연합 시설을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 군의 그 반격 또는 대응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전술을 북한이 구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 국방부는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무인기가 자꾸 넘어오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무인기가 얼마 전에 바닷속에서 또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 무인기 침투 경로를 보면은 기존의 그 6.25 때 남침 경로하고 아주 일치합니다. 이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트라이 피처라고 해가지고 이 지형 지물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경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런 무인기를 계속 보내는 이유는 우리한테 겁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할 때 아무 이상 없는지 정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 북한이 한국군의 전면적인 한국군을 상대로 전면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그 무인기를 계속 보내는 이유가 뭔지 이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게 우리 국방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과연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앉아서 죽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막느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한미연합 체제가 그대로 가동이 돼야 됩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전환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군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공동 행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작전 통제권이 전환되지 않고 있으면 한미연합사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조인트 포스라고 하죠. 이 연합군 체제에 의해서 북한이 우리를 남침할 수 없습니다. 절대 남침 못합니다. 미군이 있으면. 두 번째는 이 미군이 앞으로 수년 이내에 평택으로 한추 이북에 있는 미군들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미군들이 절대 평택으로 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계철선, 필와이어라고 하는 이 인계철선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미국한테도 좀 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 정부가 좀 앞장서서 이거를 갖다가 미국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어디든지 가셔서 미군들 얘기를 하셔야 되고 국군 얘기하셔야 되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돼서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특히 한수 이북에 있는 이 미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군을 갖다가 이 한수 이북에 있는 미군들 그리고 서해 5도 22사단 지역에 상주해 있는 이 미군들을 갖다가 거기에 그냥 계속 그대로 있게 해야 됩니다. 이 미군은 대한민국 주도로 자유통일이 되더라도 한반도에 주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외교 근본은 원교 근공이라고 해서 먼 곳에 있는 친구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해야만 우리가 이 국가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 생존 차원에서 절대 주한미군, 특히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미 2사단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의정부의 미 2사단이 이제 한추 입구에 접근을 해보고 있는데 이 미 2사단이 앞으로 이제 평택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 2사단, 미국의 그 최강사단이 바로 주한 미 2사단입니다. 미군 1개 사단이 북한군 3개 분단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한 미 2사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반드시 한추 입구에 있어야 되고 제가 최근에 경기도의 그 안보 관련 일을 맡고 있는 고위 당국자 대령 출신을 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 미군이 앞으로 3년 이내에 한추 입구에 있는 미군들이 평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거의 결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추 이북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이 절대로 제가 보기에는 평택으로 이전하면 안 됩니다.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평택에 있는 미군은 바로 중국을 겨냥해서 있는 게 아니냐고 중국 당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국군 대령, 전역한 대령의 말씀이셨고 그렇게 되면 미 중간에서 이게 논쟁이 일어나서 결국엔 평택으로 이전하면 미군이 전면적으로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이 군사 전문가의 그 얘기였습니다. 상황은 이런데 지금 이 10대 국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0대 국회를 보면은 저희 조갑재 대표님이 과거에 글도 쓰셨지만 이 별난 가능성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그 문제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10대 총선 결과를 보면은요. 새누리당, 지금의 그리고 민주당, 이 새누리당이라고 하죠. 민주당, 그리고 통합진보당 이렇게 당들이 있는데 전과자 가장 많이 나오는 당이 바로 이 새민연입니다. 바로 민주당이죠. 그냥 민주당으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300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00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10%가
과거 국가보안법 그리고 반공법 위반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국회는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는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지금 문제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반투하고 전화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국회가 앞으로 변화는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저희 사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 국민의힘본부의 서정관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남침 가능성이 3년 이내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남침했을 경우에 이들 국회의원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보면은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거의 이 문제 국회의원들 그리고 선동 언론이 하나가 돼서 이 국군이 반격 작전을 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에서 기습을 하든 독군 일개 연대가 전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깽판 의원들 그리고 선동 언론이 하나가 돼서 군인의 부모들을 부추기고 북한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군을 욕하면서 부대 앞에서 들어누워서 반격을 못하게 막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을 얼마든지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의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해도 미사일 방어막 건설 방해하고 북한 헌법 통과도 못 맞는 이런 깽판 국회의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에 불을 지르고 달아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안보와 민생을 파괴하는 이런 식물 국회 그리고 깽판 국회 이 외국인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회가 없어서 대한민국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300명의 의원들 중에 10%가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떠나든지 아니면 장사하면서 조용히 살든지 해야 됩니다. 국가 공무원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국회를 그대로 놔두면 다음번 국회에는 소위 말하는 종북 성향의 국회의원, 좌정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좌익 세력들이 얘기하는 평화적 적화통일, 즉 전쟁을 하지 않는 적화통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무력 적화통일 가능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 있고, 평화적 적화통일, 즉 전쟁을 하지 않는 적화통일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회를 상대로 좌익 세력들을 계속 침투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번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는데 여러분들 투표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특정 당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 이념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을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종합제작품에서 항상 안보 관련 서적들을 지금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에게 읽을 만한 책을 제가 좀 보내드리려고 나왔는데, 이분은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에서 일했던 장진성 씨가 쓴 책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저희 종합제작품에서 독점 내역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 부스에서도 판매해서 사가실 수 있습니다. 제목은 경애하는 지도자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자녀들한테 읽혀서 우리나라 적화통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